오늘은 데이터셋 컨덴세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할 만한 GitHub이 있었는데 내용을 들으시다가 더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세 편을 볼 건데요. 1, 2번은 조금만 자세히 보고 3번은 아주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 들으시면서 뉴럴 커널, 인피니트 위스 네트워크 아니면 NTK 이런 것들이 연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들어가서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에 있는 세 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 컨덴세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풀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어요. 이 사이즈는 꽤 크겠죠? 데이터셋,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니까. 얘를 디스틸레이션을 해서 더 작은 데이터셋을 만들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과 컨덴세이션을 좀 혼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데이터를 디스틸드 데이터셋이라고 부르는데 또 신테릭 데이터셋이라는 말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큰 사이즈의 풀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을 때 더 작은 사이즈의 디스틸드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을 왜 만드냐면 풀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어떤 모델이 있고 디스틸드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이 있을 때 비슷한 성능을 내는 이 디스틸드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다면 이 디스틸드 데이터셋을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예시로는 데이터셋이 훨씬 더 작아지다 보니까 빠른 학습이나 적은 데이터가 유용한 태스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령 나스 같은 것들은 많은 학습들을 거듭 반복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고 또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 많이 일어나는 도메인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컨티뉴얼 러닝이나 액티브 러닝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혹자는 신테릭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시를 보면 좌측이 엠리스트 데이터인데 이거를 디스틸레이션을 해서 신테릭 데이터를 만들면 이렇게 숫자랑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이런 신테릭 데이터가 프라이버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은 이 디스틸드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에는 그리고 현재에도 코어스 셀렉션은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코어스 셀렉션은 단어에서 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태스크의 코어가 되는 셋, सब셋을 샘플들을 골라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그냥 랜덤 셀렉션을 할 수 있겠죠. n개를 랜덤 셀렉션 할 수 있겠고 소개하지 않겠지만 허딩이라는 키워드도 있고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측의 이미지를 보면 전체 데이터셋을 잘 포함할 수 있는,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सब셋을 골라내면 되겠죠. 전제가 있는데 전체 데이터셋을 잘 커버하는 샘플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좀 성능에 나쁜 영향을 주겠죠. 아웃라이어까지는 커버하지 못하더라도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하드 이그젬플 같은 것들도 커버를 할 수 있어야지 효과적인 어떤 코어셋을 골라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볼 논문은 데이터셋 컨덴세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갈래들이 있더라고요. 이쪽에도 디스트리뷰션, 피처 매칭, 아니면 그라디언트, 트래젝토리 매칭, 그리고 기타 등등 다른 것들도 있는데 필요한 만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스트리뷰션 피처 매칭입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어떤 임의의 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네트워크는 구조가 같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쉐어링을 하도록 많이 설계를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가 있을 때 신테릭 데이터를 네트워크에다 태워서 피처를 만들고 리얼 데이터를 네트워크에다 태워서 피처를 만들면 이 두 개의 피처가 임베딩이 비슷해지도록 하는 것이 디스트리뷰션 피처 매칭입니다. 그래서 이 유사해지도록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연구의 토픽일 거고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그리고 오그멘테이션을 어떻게 쓰는가 전체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연구 토픽이었습니다. 여러 논문이 있는데 오늘 왁비에 발표된 논문 하나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 컨덴세이션 with 디스트리뷰션 매칭이라는 논문이고요.
줄여서 DM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DM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CNN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CNN 두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구조가 같고요. 그리고 파라미터 쉐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쉐어링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네트워크에다가 각각 신테릭 데이터 S랑 리얼 데이터 X를 태워서 두 개의 피처 맵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 두 개의 피처 맵이 디스트리뷰션이 같아지도록 로스를 계산을 하는데 두 디스트리뷰션이 같아지도록 로스를 계산을 할 때는 MMD 로스를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좀 변형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A는 어그멘테이션이고요. 이 W는 어그멘테이션에 관련된 파라미터이고 이 리얼 이미지 X랑 신테릭 데이터 S가 있으면 그거를 네트워크에다가 각각 태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 S는 미니 배치의 사이즈고요. 이 T도 미니 배치의 사이즈인데 미니 배치 개만큼의 피처를 만들어내서 이 피처의 에버리지를 취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전체는 신테릭 데이터의 에버리지 피처라고 볼 수 있겠죠. 미니 배치의. 왼쪽에 있는 거는 리얼 데이터 미니 배치의 에버리지 피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걔 차이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도록 S를 업데이트합니다. 신테릭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이 갭이 줄어들도록 신테릭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디얼하게 학습이 잘 된다라고 하면 리얼 데이터의 에버리지 피처랑 신테릭 데이터의 에버리지 피처가 같아지도록 신테릭 데이터가 잘 만들어졌겠죠. 그때 P세타, 세타는 아까 파라미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타도 어떤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해서 가져옵니다. 이 세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일단 CNN은 컨브3, VGG, 레지는 알렉스넷 등을 활용을 하고요. 컨브3는 컨브, 놈, 렐루, 풀링이 3번 반복되는 아주 심플한 구조입니다. 마지막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까지는 있고요. 그렇게 구성되는 굉장히 심플한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 4개에서 실험을 주로 하고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파라미터도 어떤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서 거기서 샘플링을 해서 가져올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일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리얼 데이터에서 프리트레이닝이 잘 된 CNN을 가져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직관적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랜덤하게 했을 때랑 그리고 실제로 70회 폭 이상 학습을 했을 때랑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을 했을 때는 효과에서의 차이가 없었다라고 레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를 샘플링을 할 때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한 웨이트를 샘플링해서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논문에서 추측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논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논문 인용들을 생략을 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니셜라이즈 네트워크는 파워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만든다라고 레포트하는 논문들이 몇 편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습이 잘 된 웨이트에서의 피처에서의 갭,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끼리는 가까울 테고 다른 클래스들끼리는 멀게 있겠죠. 잘 학습이 되었다라면 그 갭이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부터 좀 보존이 된다라는 어떤 논문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일련의 이유에 의해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도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큰 차이가 없었고 대신 큰 장점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프리트레이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큰 장점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신세틱 S를 만들기 위해서 이전 슬라이드 잠깐만 가주시겠어요? 저 S를 업데이트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저 어그멘테이션을 해주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 한다는 걸까요? 저 W, A 어그멘테이션 안에 있는 W를 말하는 걸까요? 업데이트된 아, 것들이? 이 이미지 자체를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이미지가 아, 네. 어떤 랜덤 노이즈라고 볼 수 있겠죠. 랜덤 노이즈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랜덤 노이즈일 텐데 이 랜덤 노이즈를 잘 변형을 해서 이 갭이 작아지도록 이 이미지를 업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아, 네네. 아,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리얼의 미니 배치 사이즈랑 신세틱의 미니 배치 사이즈가 T와 S로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다르게 하는 또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그냥 노테이션 상으로는 이렇고요. 실제로는 뭐 256으로 같게 해도 상관은 없고요. 음,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신테릭 데이터의 경우에는 굉장히 적을 수가 있어요. 가령 C10으로 예시를 들면 클래스가 10개잖아요. 근데 네, 클래스당 한 장으로 하면 고작 10장밖에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런 네. 경우에는 뭐 좀 작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어그멘테이션을 서로 다르게 한다 그러면 이것도 크게 할 수도 있을 테고. 근데 음, 이거를 반드시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음, 수식상의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달리 표현한 것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CNN 파라미터들은 프리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업데이트를 실제로 하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프리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다음 장에 랜덤에서도 그냥 잘 되는 이유가 제 생각에 어쨌든 저 신테틱 S가 리얼한 것 같은 이미지로 바뀌기 위해서니까 네, 그냥 랜덤 이니시어도 저것이 CNN을 타고 나왔을 때 위치되는 그 피처의 위치가 네. 가까워지도록 한다면은 좋은 신테틱 S를 업데이트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서 잘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관련된 실험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리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그 랜덤 어그멘테이션 그 오메가가 있잖아. 네, 그 윗페이지에. 네. 이것도 학습을 하는 거야? 이거는 학습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건 학습하는 값이 아닙니다. S만 학습을 합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뭐 디테일이긴 한데 이게 코드를 보니까 S를 랜덤 노이즈에서부터 시작을 하기도 하고 전체 실제 리얼 데이터에서 일부만 그냥 랜덤 샘플링을 해서 가져와서 거기서부터 변형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일단 알고리 클러스터링을 한 다음에 그거의 에버리지서부터 출발하고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것들 저번에 미팅할 때 말씀을 하셔서 좀 찾아봤는데 저는 발견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관련된 실험을 다른 메서드에서는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뭐 큰 차이가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클러스터링을 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 실험에서는 큰 차이가 나진 않았었습니다. 뭐 알고리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요약을 한 거고요. 여기에 K는 신테릭 데이터 S를 몇 번 업데이트를 할 건지에 대한 이터레이션 쓰고 꽤 많이 업데이트를 합니다. 뭐 2만 번 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S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뭐 매 업데이트마다 세타를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리얼 데이터에서 리얼 미니 배치를 만들고 신테릭 데이터에서 미니 배치를 만들고 어떤 어그멘테이션도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클래스마다 이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클래스마다 임베딩들이 클러스터링 가까워지도록 하기 때문에 이 클래스마다 이 로스를 계산을 해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더해주고요. 이렇게 구해낸 로스로 S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유의미한 S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일단 메소드는 간단하게 이 정도이고요. 뭐 실험 이쪽 도메인에서는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가장 흔하게 컨브3에서 가장 흔하게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컨브3에서 신테릭 데이터를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신테릭 데이터를 컨브넷을 다시 스크래치부터 이용을 해서 신테릭 데이터를 학습하고 나서 리얼 밸리데이션 셋에서 어큐러시를 평가를 합니다. 신테릭 데이터는 클래스당 1장, 10장, 50장에서 주로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IPC라고 부릅니다. 이미지 퍼 클래스라고 해서 IPC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실험은 엠니스트, 시파10, 시파100, 타이니 이미지넷에서 많이들 하고요. 최근에는 더 크게 키워서 이미지넷에서 서브셋을 가져와서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전체 데이터셋을 다 학습을 했을 때 어큐러시가 일단 레포트가 되어 있고요. 오늘 보는 논문이 DEM인데 그것에 비해서 엠니스트는 꽤 그럴듯하게 많이 따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시파10이나 시파100는 아직은 많이 성능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능 향상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장, 클래스당 50장을 썼으면 이거는 클래스가 100개니까 꽤 많이 썼죠. 10%를 썼는데 아직
어큐러시가 13% 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성능 향상의 여지는 아직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아키텍처 실험도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테이블을 보면 C 네트워크랑 T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C 네트워크에서 신테릭 데이터를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T 네트워크에서 그 신테릭 데이터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컨브넷에서 신테릭 데이터를 만들고 나서 레지넷에서도 그것이 잘 동작을 한다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꽤 잘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험 결과를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떤 특정 네트워크에서 신테릭 데이터를 만들고 다른 네트워크에서 실험을 해보면 성능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서 볼 논문과의 좀 차이인데 이 방법은 이 갭 차이가 그렇게까지는 크지는 않습니다. 꽤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는 좀 이게 떨어지는 정도가 덜 하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신테릭 데이터를 만들 때 레지넷으로 만들면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레지넷으로 만들고 레지넷에서 테스트한 것보다 컨브넷에서 만들고 컨브넷으로 테스트를 한 게 성능이 더 높습니다. 아마 이것도 짐작컨대 레지넷이 신테릭 데이터의 개수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막연하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메인에서는 이런 크로스 아키텍처 실험도 반드시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테스트를 해본다는 게 신세틱 데이터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네. C 네트워크로. 네. 그다음에 그 만든 데이터로 T 네트워크에서 한번 그 신세틱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맞습니다. 그게 맞네. 네, 네, 그게 알겠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네. 전장에서 질문인데 네. 그 컨덴세이션 할 때 클래스별로 다 동일하게 이미지 개수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뭐 더 어려운 클래스에 대해서 더 많이 한다던가.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앞에 논문들을 설명드리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텐데 지금 오늘 지금 잠깐 말씀드린 DM은 분포 간의 차이 자체를 메서드로 다루다 보니까 전체 분포를 잘 커버하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레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신테릭 데이터가 포토 리얼리스틱하진 않습니다. 이쪽 동네에서는 지금 그게 사람 눈에 진짜 같아 보이는지 아닌지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했을 때 그것이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는 사람 눈에는 좀 오브젝트가 많이 뭉개진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장점인데 다른 메서드를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다른 메서드들에 비해서 이 디스트리뷰션 피처 매칭의 메서드는 대체로 신테릭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코스트가 낮은 편입니다. 아까 네트워크를 보면 뭐 학습해야 되는 요소가 사실상 신테릭 데이터 S밖에 없고 이 나머지는 그냥 프리즈가 되어 있어서 옵티마이제이션이 한 번만 이루어지면 되죠. 근데 다른 메소드를 뒤에서 볼 논문은 하이 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코스트가 상당히 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코스트가 낮은 편이고 대신 신테릭 데이터로 스크래치부터 학습한 모델의 성능은 뒤에 소개해드릴 논문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두 번째 논문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기 그라디언트 전에 네. 저 그냥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논문 읽으면서 네. 일단 첫 번째로 오브젝티브로 MMD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사실 이게 우리가 이 디스트리뷰션 매칭을 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생성 모델에서도 정말 주구장창 하는 아이디어이고 그래서 뭐 생성 모델 쪽에서도 어떻게 두 분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걸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든 아니면 트레이닝을 할 때든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생성 모델 업계에서는 뭐 이제 와ሰር슈타인 투 디스턴스 같은 걸 이용해서 FID를 잰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물론 뭐 오그멘테이션을 여러 가지를 줘서 여러 가지 뷰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어그리게이트 하긴 하니까 어느 정도 오프셋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오브젝티브를 편성을 하게 되면 그 뭔가 센터 혹은 모드는 비교적 잘 잡아낼 것 같은데 네. 그 외에 어떤 스파르스 그러니까 분포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잡아내기는
이 오브젝티브 자체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이유가 혹시 뭘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딱히 어블레이션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분포를 매칭하고 싶었으면 최소한 그냥 두 번째 누율 정도까지는 볼만도 한데, 왜 1차 정률만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서 이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지금 MMD 로스가 퍼스트 오더 모멘트만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에버리지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MMD 로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게 RKHS 힐버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리프로듀스가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차원의 모멘트까지 다 고려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리얼 데이터를 분포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스티메이트 된 MMD 로스이기 때문에 지금 퍼스트 오더밖에 못 보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그것을 모사하려고 한 것 같긴 합니다. 무한한 차원의 뭐 세컨드 오더, 서드 오더까지 다 고려를 해서 모멘트를 다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공부한 지 오래돼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근데 사실 또 제가 아까 드렸던 것 중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뭐 2차 모멘트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쓰려고 하면은 이제 분포 과정이 또 들어가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정규 분포를 피팅을 한다던가 사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오차도 있을 것 같긴 해서 뭐 어느 네. 쪽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한 그래도 가지 코멘트를 하면은 내 생각에는 이거를 대표적인 거 몇 개를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클래스당 하나씩 정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셋 셀렉션 하는 거 있잖아. 네. 그 데이터 그 중에 실제 데이터 중에 셀렉션 하는 거. 네. 그 방법이랑 하이브리드로 쓰면은 성능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 그러니까 아까 50개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보다 네. 클래스마다 하나씩 제너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그 49개를 클래스마다 49개를 샘플링을 다시 거기에서부터 분포를 잘 대표하는 그런 샘플들을 뽑아서 학습을 하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그러니까 나머지는 리얼 데이터에서 가져온다라는. 네, 그것도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실제 리얼 데이터를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했을 때 그 극소수의 데이터만 학습을 했을 때 실제로 응? 충분히 어큐러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음, 그게 실제로 네트워크가 잘 학습되기 위한 정보를 리얼 데이터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데이터를 다 디스틸레이션을 해서 이 데이터 안에 다 포함되고 있어야지 실제로 학습을 했을 때 스크래치부터 좀 높은 어큐시가 나올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퀀타이제이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퀀타이제이션을 할 때도 그냥 마스킹을 0으로 해도 어느 정도 작동은 해가지고 그 데이터셋을 들고 오는 것 자체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또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럴. 안 해보고는 모를 것 같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그냥 예를 들어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에서 사용하는 테크닉들 있잖아. 어차피 네. 디스틸드 데이터가 있으면 네. 그거를 가지고 중간에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아웃풋, 뭐라 그러냐 그거를 용어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믹서 임- 말씀. 어? 믹서. 네, 네. 믹스업 방법으로 학습을, 그러니까 디스틸드 데이터셋을 믹스업 방법으로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샘플들을 셀렉션한 다음 믹스업 방법으로 학습하면은 성능이 더 좋아질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오리지널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네. 상대적으로 촘촘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네. 믹스업을 써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있겠지만 네. 이렇게 굉장히 스파스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셀렉션을 한 다음에 네. 믹스업을
쓰던지 아니면 피처 레벨에서 믹스업을 쓰던지 뭐 그런 방법을 쓰면은 성능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커멘트는 그렇고. 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잘 고려를 해보고 또 미팅 때 찾아뵙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고 두 번째 거를 또 말씀드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 또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라디언트나 트래젝토리를 매칭하는 방법인데 신테릭 데이터를 만들 거잖아요. 근데 이 신테릭 데이터를 만들 때 이 신테릭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할 때 어떤 다이나믹스랑 리얼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했을 때 다이나믹스가 유사해지도록 하는 일련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학습할 때 그라디언트가 유사하도록 학습이 신테릭 데이터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신테릭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 최종 모델은 리얼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과 비슷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라디언트가 유사해지도록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모델 파라미터 값이 유지되도록 학습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오늘 소개를 하진 않고요. 두 번째 논문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논문은 아이클리어 2021의 평균 레이팅이 8 이상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로 높은 점수인가 첫 번째로 높은 점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좀 복잡해서 이 설명드리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어로 리뷰가 된 유튜브 영상들도 많으니까 서너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두 번째 논문만 보면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 바이 매칭 트레이닝 트래젝토리스라는 논문이고 줄여서 MTT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줄여서 MTT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많이 뭉개진 그림인데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게 뭔가 개 같기도 하고 뭐 좀 형상이 남아있는 것들이 좀 남아있긴 하죠. 그래도 많이 뭉개지고 좀 변형이 많이 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란색은 리얼 데이터로 학습한 경우의 트래젝토리이고 엑스퍼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디스틸드 데이터로 학습한 경우의 트래젝토리입니다. T스텝에서의 웨이트를 가져왔습니다. 그거를 n번 학습을 하면 T 플러스 n번째의 어떤 웨이트가 있겠죠. 웨이트 파라미터 값이 있을 텐데 이 파라미터랑 T스텝에서의 웨이트를 가져와서 신테릭 데이터로 n번 학습했을 때 파라미터의 갭이 줄어들도록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이때 줄어들도록 할 때는 L2 로스를 계산을 하고요. 분모 텀에 있는 거는 이 값의 스케일이 1부근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냥 1부근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스케일 텀입니다. 그래서 로스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백워드를 이 신테릭 데이터 쪽으로 해서 이 로스가 작아지도록 신테릭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메소드의 큰 틀인데 알고리즘을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우였죠. 이게 타우 텀이 있는데 셋업 엑스퍼트 파라미터 트래젝토리입니다. 리얼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의 트래젝토리인데 어떤 스크래치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학습이 완료가 될 때까지 전체 어떤 트래젝토리가 있겠죠. 이 트래젝토리를 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근데 한 번만 학습을 해서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을 해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C100의 경우에는 한 번 학습을 할 때 50에폭을 학습을 하는데 매 에폭마다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200번 반복을 해서 총 1000개의 웨이트를 스냅샷을 미리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통 작은 네트워크에서만 실험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트래젝토리를 저장해 놓고 T스텝에서 n번 학습을 한 것을 가져올 거고 또 n번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합니다. 이걸 하이퍼 파라미터로 m과 n을 정하고요. 그리고 어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정해 놓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면 되게 되는데 세타 t, T스텝에서의 웨이트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t를 아무거나 가져오지 않고 전체 스크래치부터 전체 학습의 과정 중에 뭐 가령 스크래치부터 뭐 50까지 있으면 특정 에폭까지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냥 구체적으로는 전체 50에폭에서 50에폭 중에서
1에서 25의 복 앞쪽만 가져오게 되어 있고요. 이런 트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로스를 계산을 하는데 매 신테릭 데이터 업데이트 할 때마다 신테릭 데이터에서 미니 배치를 계속 반복적으로 샘플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n번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t 플러스 n번째 웨이트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냅샷이랑 로스를 계산을 해서 백워드를 해줍니다. 백워드를 해줄 때는 모든 이 패스에 대해서 다 백워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단점 중에 하나가 이 GPU 메모리 이슈가 좀 있습니다. GPU 메모리가 좀 많이 차지하고요. 이 T 플러스 세타 T에서부터 T 플러스 N까지의 업데이트 과정을 다 그래프로 저장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이슈가 좀 있는 편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신테릭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잘 하게 되면 아이디얼하게 잘 학습이 된다면 어떤 세타 T에서부터 신테릭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학습을 하면 이 신테릭 데이터가 극소수에 불과할지라도 마치 리얼 데이터가 학습하는 그 트래젝토리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일단 메소드는 여기까지인데 메소드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우가 채팅 남겨주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답변이라서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역시나 C10, C100 타이니 이미지넷에서 실험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DM이라는 메서드에 비해서 동일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성능 향상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신테릭 데이터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최종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했을 때 최종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메서드가 앞서 말씀드린 DM에 비해서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에 더 적절한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DM보다는 훨씬 더 높았고요. 크로스 아키텍처에서는 좀 독특한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DM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 메서드를 보면 컨버넷으로 학습을 하고 컨버넷에서 평가를 했을 때는 성능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크로스 아키텍처에서는 성능이 뚝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른 메서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긴 하지만 뚝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냥 추측하기로는 사실 컨버넷의 트래젝토리를 잘 따라가도록 신테릭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버넷에 피팅이 되어 있는 신테릭 데이터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에서 안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메소드는 디스틸레이션은 효과적으로 됐지만 크로스 아키텍처에서는 독특하게도 낙폭이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테릭 데이터들을 보면 시파 이미지든 아니면 타이니 이미지넷이든 많이 뭉개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DM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단점으로는 코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GPU 메모리 이슈든 아니면 수백 번, 수십 번의 트래젝토리를 다 저장해야 된다든지 이 N번을 학습을 하고 백워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코스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논문을 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것도 질문은 아니고 네.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네. 사실 제 생각에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게 정말 유의미하려면 두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진짜 스케일업이 많이 돼서 우리가 이미지넷 같이 한 160기가가 되는 데이터셋을 뭐 한 2기가로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장점이 있겠죠. 아니면은 실제로 여기서 소위 이제 크로스 아키텍처라고 말하는, 왜냐면 우리가 이미 지금 대부분의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 시점 모델을 학습을 해놓잖아요. 그것도 한 번뿐이 아니라 이제 수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아키텍처로의 트랜스퍼는 솔직히 그냥 안 하기만 못한 거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어야 이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그 폭이 사실 컴포넌스로 하고 VGG, 알렉스넷, 레스넷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진짜 되게 그놈이잖아요. 이게 그냥 다 뭐 개수 차이고 커널 사이즈 차이지 이게 근본적으로 저는 다른 아키텍처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고 특히나 이 디스틸이 된 이미지들을 막 보다 보면은 예전에 좀 유명했던 논문 중에 이미지넷 트레인드 컴포넌트들이 텍스처 쪽에 강한 바이어스가 있다. 그래서 쉐입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텍스처만 가지고 인퍼런스를 한다. 그런 유의 발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디스틸된 데이터들도 보면은 최대한 그 샤프한 디테일들을 뭉개서 정보량을 이렇게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진짜 CNN이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기에 용이한 텍스처들에 대한 큐만 많이 남기는 것 같은 인상을 저는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해봤을 때 MLP로 이제 트랜스퍼를 하면은 물론 MLP 자체가 이 카파시티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갭이 더 큰 거를 어느 정도 확인하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그냥 앞으로 뭐 이게 뭐 답을 이렇게 기대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긴 한데 뭔가 컴포넌스로 하고 MLP나 요즘에 트랜스포머 이런 거 워낙 많이 쓰니까 사실은 그런 걸 학습할 때에도 좀 이게 제너릭하게 도움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레스넷으로 하고 VGG로 잘 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어차피 컴포넌스는 이제 다 레스넷 쓰는 시대인데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들었습니다. 아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분야가 되게 정말 중요한 분야라고도 생각이 되면서도 아직 한계가 뚜렷한 게 체리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여전히 브레이크스루가 없어서 좀 그런 것들이 큰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직 이 성능 자체도 너무 낮아서 그런 것까지 고려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결국에는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코멘트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체리님이야 이런 거 저랑 좀 얘기를 많이 했어서 또 더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데이터셋 디스레이션이 어쨌든 인포메이션을 줄이는 거잖아. 네. 이거는 인포메이션 줄이는데 그 이미지 사이즈 같은 거를 같이 줄여 나가면서 하는 그런 거는 없나? 인포메이션 줄인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미지 로딩하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서 뭐 그게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예를 들어 뭐 좀 더 복잡한 거를 하는데 좀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를 비슷한 종류로 만들어 가지고 실험해도 비슷한 종류 비슷한 크기 그러니까 아무튼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든지 뭐 그러면은 뭐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인풋 집어넣을 때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를 좀 작은 거를 그냥 인터폴레이션 해서 키우기만 해서 그냥 큰 네트워크에 집어넣으면은 성능이 비슷하게 나온다든지 뭐 그런 류의 연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극단적으로 랜덤 넘버 집어넣으면은 크게 나오는 거 뭐 그런 거잖아. 디스트리뷰션 네. 맞추는 게. 네. 디퓨전 모델도 그렇고 다 그런 거 하는 건데 아무튼 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케일업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긴 하네요. 아직까지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되게 재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제가 다 알지 못해서 뭐 그런 것도 있는지 한번 네네.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네 이것도 그냥 해본 얘기야. 네. 브레인스톰 비슷하게. 그럼 마지막 논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논문을 굉장히 짧게 볼 거고요. 좀 다른 결의 논문인데 Synthesizing Informative Training Samples with GAN이라는 논문이고요. 이거는 뉴립스의 워크숍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메서드들은 포토리얼리스틱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포토리얼리스틱을 추구를 하죠. 그런데 생성 이미지를 다운스트림 태스크, 가령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뭐 디텍션 이런 것에 사용을 하면 효과가 적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그런 실험을 하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추구하는 바는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할 이미지를 어떻게 더 잘 제너레이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피규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왼쪽이 신테릭 이미지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어떻게 생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겐을 보면 리얼 루킹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을 하고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꽤 리얼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겐 인버전은 어떤 타겟 이미지가 있을 때 그것에 해당하는 그 레이턴트를 찾아가는 방법이죠. 그 레이턴트를 찾았을 때 정말로 잘 찾아졌는가, 룩세임인가를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IT겐은 오늘 말씀드린 이 논문입니다. IT겐, 줄여서 IT겐이라고 부르는데 이 논문에서 생성할 때는 인포머티브한가 트레이닝할 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성능을 보면 일종의 어퍼바운드일 텐데 리얼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 전체 리얼 풀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 시파 10의 경우에는 93.4, 뭐 시파 100의 경우는 74.1이 나오는데 겐으로 동일한 개수만큼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여기서 전제로는 컨디셔널 겐이어서 클래스마다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내게 되었을 때 이미지 개수를 같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6%포인트 정도 하락을 할 수가 있고 겐 인버전으로 심지어 비슷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하락폭이 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IT 겐을 통해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했을 때는 여전히 실제 리얼 풀 데이터만큼은 아니지만 같은 데이터 수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는 다른 겐에 비해서는 더 높다라는 것을 레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겐은 빅겐을 기반으로 만들었다라고 레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메소드는 굉장히 심플한데요. 레인턴트 G가 있으면 얘를 제너레이터에다가 만들어서 S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겐 인버전이라고 하면 실제 리얼 데이터와의 갭을 계산을 해서 로스를 G 쪽으로 흘려서 G를 업데이트해서 찾아내게 될 텐데 이걸로 그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논문들에서 사용한 어그멘테이션 A라는 것을 가져와서 어그멘테이션을 먼저 2개 다 하고요. 신테릭 데이터랑 리얼을 모두 하고요. 그리고 어떤 매핑 펑션, 일반적으로 CNN이 되겠죠. CNN 같은 매핑 펑션에다가 태워서 피처 맵을 만들어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MMD 로스와 유사하게 로스를 계산합니다. 뭐 R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Lcon이라고 써 있는 게 MMD 로스인데 MMD 로스를 계산을 해서 백워드를 해서 이 G를 업데이트를 하면 이 G는 실제 리얼 데이터와 갭이 작은 G이기 때문에 인포머티브한 어떤 샘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메서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레포트를 하는데 시파 10에서 실험을 해보면 클래스당 5,000개였죠. 5,000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중에 50개부터 1,250개까지 늘려가면서 클래스당 레이턴트 벡터들을 늘려가면서 실험을 했을 때 다른 방법들, 겐이나 겐 인버전보다 일관되게 더 높은 성능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레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한정을 했을 때 더 인포머티브한 트레이닝 샘플들을 생성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레포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의 결과는 어쨌든 겐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메서드들에 비해서 더 포토리얼리스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이거는 지금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과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이랑 같은 만큼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을 때는 성능이 많이 낮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논문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진 않아서 굳이 직접적인 비교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네. 피겨 2에 네. 여기 보면 어그멘테이션을 하잖아요. 네. 저게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없이 아. 그냥 하면 안 되나요? 네, 이게 없어도 되는데 이게 논문이 있습니다. 이런 어그멘테이션을 하니까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에 더 효과적이더라라는 논문이 한 편 있었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어허. 네. 네, 일단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